생태계 평형 보시면 개념부터 볼까요?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에너지 흐름 등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데, 즉 무슨 소리야? 조금만한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뭔가 생태계 안에 있는 요소들이 크게 변동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밑에 특징을 보시면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생물 군집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어떤 환경 안에 A라는 종이랑 B라는 종이랑 C라는 종이랑 D라는 종, 그래서 여러 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 군집이 유지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이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라는 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해요. 생물들이 어떤 먹이를 먹었을 때도 에너지를 얻고요. 또는 어떤 생물이 다른 생물을 잡아 먹었을 때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에 저장된대. 예를 들어서 풀 먹는 애들 누구 있지? 뭐라고? 오루? 노루? 만약에 노루가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 풀은 노루의 먹인데 그 풀이란 아이는 생산자였어. 즉 광합성을 하는 존재가 생산자야. 그랬을 때 이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면요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럼 그 포도당을 가진 그 풀을 노루가 먹겠죠. 그럼 그 노루가 그 풀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누가 있죠? 호랑이가 노루를 잡아먹어. 그러면 그 노루는 풀로부터 유기물을, 즉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 얻었던 노루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서 호랑이가 노루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는 거지. 그래서 먹이 관계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된대요. 상위 영양 단계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 그림 보면 풀을 먹는 애가 메뚜기야. 그러면은 메뚜기가 풀보다 상위 단계야. 메뚜기가 개구리한테 잡아먹힌대. 그러면 개구리가 잡아먹는 거니까 개구리가 상위 단계야. 매가 보면요, 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데요. 그럼 매가 상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로 갈수록 상위 단계예요. 잡아먹는 쪽이 상위 단계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먹이 관계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개구리인데 풀이 없는 거야. 막 사막에 갑자기 사막화가 일어났어. 풀이 없어. 그럼 이 풀을 먹고 자라던 메뚜기가 굶어 죽을 거고요. 그럼 이 메뚜기가 굶어 죽으면 개구리 입장에서 먹이가 없어지니까 개구리도 죽고요. 그럼 개구리가 죽으면 또 먹이가 없어진 매도 죽습니다. 그래서 먹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나와 있고요. 밑에 내려가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유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물 다양성이 높고 먹이 관계가 복잡해야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대. 생태계 평형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그 생태계가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생태계 안에 어떠한 큰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걸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 된대.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된대. 우리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건 뭐였냐면 종 다양성이 높은 거였어. 종 다양성 높은 게 뭐냐면 A라는 종, 호랑이도 살고 토끼도 살고 메뚜기도 살고 뭐도 살고 뭐도 사는 거야. 여러 가지 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얘만 충족이 된다고 해서 종다양성이 높았던 게 아니죠. 하나 더 뭐였지? 종다양성이 높은 조건이 두 개였어. 하나는 종수가 많더라. 하나는 그 종들의 뭐가 좋아야 돼? 환경. 아무도 기억 못한다고? 힌트 하나 주세요. 걔네들의 각각의 수가 어때야 돼? 개체수. 개체수가 어때야 돼? 많아요. 많아야 돼? 아니야. 그 유지, 그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율이 비등비등해야 된다고 했어. 얘들아, 자,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 1 A라는 종이 겁나 많아. 그 다음에 B 이렇게 했어. 케이스 2 A B 그럼 누가 더 종다양성이 높니? C2겠죠. 그치? 똑같이 종수는 두 개야. 하지만 비율이 얘가 더 비슷하잖아. 네. 그러니까 케이스 2가 종다양성이 높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요, 두 가지 생태계를 비교해놨어. 생태계 A는요, 지금 먹이 구조가 한 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보면은 막 사슬처럼 얽혀 있어. 그래서 보시면요, 생태계 A 특징부터 봅시다. 생물 다양성이 낮대. 왜? 풀, 메뚜기, 개구리, 매밖에 없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낮아서 생물종 사이에 먹이 관계가 단순한 사슬 형태,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슬 형태를 이룬대요.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뚜기가 죽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메뚜기가 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메뚜기가 죽었어. 그럼 풀 수는 어떻게 돼? 많아지겠지. 안 잡아먹으니까. 그럼 대신에 이 메뚜기를 먹고 자라던 개구리 수는 어때요? 줄겠죠. 개구리 수가 주니까 매가 어때요? 죽어요. 멸종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안에 커다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반면에 생태계 B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A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선 생물 종수가 많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면 아까 A 같은 경우에는 한 줄만 생성이 돼서 하나의 사슬, 한 직선 형태를 나타냈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이경로도 있고 이경로도 있고 이경로도 있고 뭐 엄청 다양한 그물 형태로 나와 있어. 얘들아 단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생태계 A에서는 이런 하나의 경로를 사슬이라고 합니다. B에서는요, 이 하나의 사슬들이 여러 개 막 얽혀 있잖아. 그걸 그물 형태를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사슬과 그물은 다른 뜻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쓰는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게 그물인지 사슬인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생태계 B는 A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아까 A는요,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은 뭐 다른 애들이 멸종될 위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B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토끼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 토끼를 먹는 아이가 누구였냐면 뱀이야. 그럼 토끼가 없어졌다고 뱀도 멸종이 되려나? 봤더니 뱀은요, 토끼 말고도 들쥐도 먹고요, 개구리도 먹는데요. 그럼 토끼가 없어졌다고 한들 얘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들쥐랑 개구리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토끼가 없어졌다고 해서 풀이 무작정 엄청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풀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얘 수도 막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많은 종수 중에서 한 명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해도 이 전체 그물 형태의 먹이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아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잘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나요? 괜찮니? 영양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내가 아까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 누가 먹어? 초식동물이 먹어. 초식동물을 다른 말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1차 소비자라고 해. 소비자긴 한데 초식동물, 풀 먹는 애들, 생산자 먹는 애들 1차 소비자라고 하고요.
같은 동물을 먹는 아이를 2차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영양 단계에서 제일 최종 단계 위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3차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생산자가 풀이야. 얘를 먹는 메뚜기는 몇 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얘를 먹는 개구리는 몇 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매는 3차 또는 최종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이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라고 하면서 여기 나오는데 얘들아, 표시를 한번 하세요. 생태계에서요, 물질은 순환한데 근데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은요, 예를 들어서 물 아니면은 탄소, 질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물질은 생태계 안에서 전달되면서 계속 빙빙 돌아. 그래서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데 에너지는요, 한 방향으로밖에 안 가요.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에너지 형태로 전달이 되다가 버려지는 것은 열 형태로 버려지더라.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다는 거 꼭 보시면 되고, 보시면요, 태양에너지라는 에너지를 누가 받아? 생산자가 받아. 그럼 뭐 하겠어? 광합성 합니다. 광합성 할 때 이 태양에너지를 받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버릴 것은 열 형태로 버립니다. 그리고 얘가 가졌던 에너지 있잖아. 이 태양에너지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1차 소비자에게도 나눠주고요, 분해자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럼 1차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에너지를 받아. 그거 가지고 이제 생명활동을 하겠죠? 생명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방출시키는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것도 열 형태로 나갑니다. 그럼 얘가 다 쓰고 남은 양을 2차 소비자에게 전달해요. 그럼 2차 소비자는 또 1차 소비자로부터 받은 에너지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얘네 다 분해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 열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버려지는 에너지는 열 형태로 나가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요 그림이 꽤 나와. 그리고 이 화살표 모양을 물어봅니다. 파란색은 봐봐, 지금 이어지는 게 계속 반복이 돼. 이렇게 순환이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인데 나가요. 계속 돌아오는 화살표가 없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설명을 같이 할 텐데, 들어오는 에너지 양과 나간 에너지 양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나오는 에너지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이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들여다보기 봅시다. 먹이관계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나오는데 봐봐.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누구로부터? 빛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로부터. 그럼 광합성을 하면 얘들아, 몸 안에 있는 그런 포도당 같은 것들은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광합성을 통한 산물인 포도당을 자기 몸 안에 축적시켜요. 그러면 그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축적시킨 풀떼기 같은 걸 누가 먹어? 1차 소비자가 먹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요, 생산자로부터 1차 소비자에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1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면 2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또 3차 소비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끝까지 전달이 됐으니까 얘는 또 어디로 갈 수 있냐면 각 단계에서 분해자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얘네가 다 생물이니까 호흡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호흡을 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열 형태로 들어가더라. 열 형태로 나가더라. 열 상태로 나가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넘어가세요.
생태 피라미드가 나오는데요. 얘는 어떻게 문제 나오냐면 밑에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가 나오죠. 이거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낼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고요. 그럼 생태 피라미드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먹이 관계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된대. 우리 아까 말했죠.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되더라. 그랬을 때 한 영양 단계 에너지 중에서 일부만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한대. 만약에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값이 100이라면 이 100 전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100 중에서 일부만 넘겨주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각 평형 상태의 안정된 생태계에서는요, 영양 단계별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 즉 최종 소비자로 갈수록 에너지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작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동건이부터 돌아가면서 빵 한 입씩 먹을 거야. 그럼 얘가 제일 많이 먹는 거지. 그럼 제일 많이 먹고 남은 양을 쟤한테 전달할 거고, 또 얘가 먹고 남은 양을 쟤한테 전달할 거야. 그럼 결국은 동건이부터 하원이까지 갈 때 전달받는 빵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앞에서 다 먹을 거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받는 에너지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너지 피라미드를 보면요, 생산자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거나 만들었다면 이걸 전달받은 1차 소비자는요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요, 얘가 쓰고 남은 에너지를 또 전달하면 2차 소비자는 1, 3차 소비자는 0.1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적어지더라 라는 거 꼭 보시고요. 근데 안정화 생태계, 즉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 양뿐 아니라 생물량, 개체수도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대요. 자, 생물량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그 생물의 무게, 그램, 질량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벼가 제일 많고요. 그 위에 있던 닭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수가 가장 적습니다. 상위 단계로 생물량이 적더라. 그리고 개체수도 마찬가지로 풀이 가장 많고요. 얘네를 먹고 사는 초식동물의 양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최종 소비자의 나이가 가장 수가 적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괜찮니? 예. 얘들아,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에너지, 생물량, 개체수 세 가지라는 거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예. 넘어가서 생태계 평형 유지 보시면 위에서 말한 이 피라미드 모양이 잘 유지가 돼야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를 배울 때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하면 이 세모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생태계가 어떤 교란을 받았을 때 평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깨져도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요. 그걸 결국 돌아가는데 보시면요, 원래 이 세모 모양이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였어. 근데 갑자기 1차 소비자 양이 너무 많아진 거야. 예를 들어서 밖에서 1차 소비자 양을 겁나 넣어줬어. 막 외국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풀었어. 그랬더니 1차 소비자 수가 겁나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차 소비자 수가 많아지니까 얘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 양도 어떻게 돼? 먹이가 많아졌어. 그럼 많이 살아, 못 살아? 많이요. 응. 그러면 1차 소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2차 소비자 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거와 동시에 1차 소비자 수가 많아졌어. 그럼 얘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는 얘네가 먹을 먹이양도 많아야 돼. 그러면 생산자 양은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요. 왜? 많이 먹잖아. 아, 감소가 감소돼야지. 그럼 1차 소비자 수 하나만 늘었더니 2차 소비자 수도 같이 늘었고요. 그거에 먹이가 되는 생산자 수는 갑자기 줄었어. 원래는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역피라미드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지금 무슨 상태냐면
생산자 수는 줄었고요. 2차 소비자 수는 늘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소비자 수가 느니까 얘네가 1차 소비자 수를 잡아먹는 양도 많아질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1차 소비자 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1차 소비자가 먹어야 되는 먹이 양이 줄었으니까 굶어 죽는 아이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많이 잡아먹히기도 하고 먹이가 많이 없기도 하니까 처음에 늘어났던 1차 소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얘네가 잡아먹던 먹이 양은 좀 더 늘어날 거고요. 뭐 얘를 먹이로 하던 아이들은 먹이가 줄어들었으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 처음에 생태계 피라미드 모양이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괜찮니? 자, 여기 너네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들여다보기 볼까요? 자, 눈신토끼랑 스라손이라는 아이들의 개체수 변동이 나오는데 스라손이라는 아이가 눈신토끼를 잡아먹을 거야. 얘들아, 잡아먹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저번 시간에? 잡아먹는 아이요? 응. 포식자. 오, 누가 나왔어? 조원준이요. 조원준. 예. 똑똑해져서 왔네? 조원준. 그니까. 눈신토끼는? 피식자. 와, 피식자 맞습니다. 잡아먹는 애는 포식자, 잡아먹힌 애는 피식자예요. 그러면 보면 봐봐, 포식자에 너 이거 보고 말했어? 네. 요리. 역시. 자, 포식자인 스라소니가요 수가 갑자기 늘었대요. 여기 보면 스라소니가 여기 늘었어. 수가 네. 늘었더니 그럼 얘네가 개체수가 늘으니까 눈신토끼 잡아먹는 양은 어때? 늘어요. 늘어야겠죠. 그러면은 얘가 느니까 눈신토끼 양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럼 눈신토끼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제 스라소니 입장에서 먹이가 많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굶어 죽습니다. 그럼 굶어 죽어야 되니까 개체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또 반면에 얘가 굶어 죽으니까 눈신토끼 수는 어떻게 돼? 늘어요. 늘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스라손이랑 눈신토끼 개체수 변동한 1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피식자, 포식자의 개체수 변동에도 그 눈신토끼가 늘었을 때 뭐 스라손이 양은 어떻게 되는지, 스라손이 양이 늘었을 때 눈신토끼 양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생태계 평형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요 그래프가 문제에 나온다면 초록 색깔 그래프랑 빨간 색깔 그래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빵꾸를 뚫어 놓겠지. 그럼 너네는 이 그래프만 보고 눈신토끼의 그래프는 뭔지, 스라솔린 그래프는 뭔지 찾으실 수 있으면 돼요. 괜찮니? 넘어갑시다. 환경 변화와 생태계 볼까요? 일단 이해하고 있는 거 맞니? 예.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가 생태계 평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리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인간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집 짓는 거 아니면 산림을 파괴하고 뭐 건물 짓는 거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비가 겁나 많이 오거나 온도가 겁나 떨어지거나 지구 온난화가 오거나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데, 이 환경이 변화하다 보면 그 환경에 살아가는 생물들도 죽거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변화하다 보니까 생태계 평형이 깨지거나 또는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이 4가지니까 이 4가지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이 4가지 키워드랑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예시를 짝짓기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있는데,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 서식지 범위, 개화 시기, 산란 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망고가 안
안 생산이 됐는데 너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뭐 망고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막 엄청 뜨거운 나라에 살아야 되는 생물이 우리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든지 라고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이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생태계를 마련을 해줘야 다른 생물들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없이 다 허물어뜨리고 막 건물을 짓고 뭐 어떤 인간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했던 거야. 그럼 그러다 보면 그 환경에 원래 살아가야 됐던 애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면서 걔네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3번의 남획과 불법 포획인데요. 두 개 다른 개념이에요. 남획은요. 과도하게 많이 잡아들이는 거. 얘들아 보통 낚시하면 애기 물고기 잡아서 건지면은 풀어주잖아. 그래서 그것처럼 뭔가 만약에 물고기를 잡는데 애기 물고기까지 다 잡아버려. 그럼 걔네는 또 멸종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남획은 금지해야 되더라. 그리고 불법 포획은요. 잡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를 잡아버리면 불법 포획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어떤 종을 멸종시킬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 마지막으로 외래 생물 도입인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뉴트리아가 있어요. 얘 외래종인데 외국에서 살아간 아이야. 외국에서 살아간 아이를 그냥 무작정 우리나라로 데려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포식자가 또는 피식자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유지가 되고 있던 이 그물 형태의 생태계 유지를 중간에 어떤 아이가 들어오면서 깨뜨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토종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생태계 수가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4가지 보시면 됩니다. 괜찮니? 예. 넘어가서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은 솔직히 사람이라면 다 아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 배웠고요. 읽고만 넘어갑시다. 자, 일회용품 줄여야 된대.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해야 된대. 맞고요. 생태계 하천 복원 사업 같은 우리가 훼손시켰던 부분을 복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 제정도 할 수 있고요. 국립공원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으로 협약을 맺을 수도 있더래요. 괜찮니? 예. 네, 풀어보세요.